박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한상철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임창섭 회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임창섭 회장님과도 협조적으로 잘 해왔고 한상철 회장님과는 동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축하를 드려야 될 날인데 사실 오늘 또 우리 회원분들 앞에서 서면서 현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남양주시는 축제지만 의료계는 비상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축하를 드리러 오지 못할 뻔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의사 주기비 법안 2가지가 다행히 연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면허 취소법이고 두 번째가 간호단속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오늘 사실 통과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뤄졌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면허 취소법이 뭐가 문제인지 간호단속법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셔요. 근데 우리 주광덕 시장님도 계시지만 정치인들도 제가 만나면 카톡으로 짧게 얘기해달라는 뭐가 문제인지를 길게 얘기하면 읽을 시간도 없고 짧게 얘기를 하면 면허 취소법은 지금 추진을 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들한테 살인자가 진료를 하면 되느냐, 강도가 진료를 하면 되느냐, 제가 오늘 또 그런 선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사들이 살인자나 강도가 진료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범죄까지 진료와 아무 관계없고 의료와 아무 관계없는 사소한 범죄까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게 면허 취소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데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면허 취소법은 과대일집 분쟁이 있어도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서 봐주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판사가 이거는 그냥 한번 봐준다 집행유예만 받으면 아랫집 윗집 층간소음으로 멱살잡이 한번 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우발적으로 한번 내도 봐줘서 집행은 유예돼서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면허가 취소돼버리는 생활 속에 사소한 범죄까지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돼버리면 의사들은 진료 외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계속 의과대학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자도 많이 배출될 수 있고 과연 의사의 면허를 많이 취소시키는 것이 공익이냐 절대 자기가 또 믿고 신뢰하는 수십 년 다니는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면 국민도 환자도 멘붕이 옵니다. 자기가 아는 의사가 진료받아야 되는데 면허가 취소돼요. 그래서 이 면허 취소법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표결만 붙이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면허 취소 때문에 경기도 의사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것이 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호단속법은 문제가 뭐냐 하면 간호단속법은 의료법에 의료인에 대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의료인은 잘 아시다시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게 다 의료인인데 의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간호단속법으로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가 따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의사 단속법, 치과의사 단속법, 간호사 단속법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의료라는 것은 서로 연계를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협조해야 환자의 건강이 지켜지지 간호사가 단독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거 자체 말씀 자체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윤핵관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한마디로 딱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동물보호법이 있었는데 대충 하나 법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온갖 악제도를 다 넣을 수 있는 간호단속법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의료법에서 떼겠다는 건데 절대 의료는 간호사, 의사가 협조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단독 직역 이기주의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심은 또 의사의 의료행위까지 상당수를 뺏어가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사한테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법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다행히 좀
좀 저지를 시켰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경기도 의사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회원 민원 보충 처리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타 시도 회원들도 서울시 회원들도 많이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경기도 회원이 아니라도 이번에 뭐 신평원에 캠핑 청구했는데 서울시 회원인데 지급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센터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공단 본부장, 그 다음에 신평원 지원장하고 회의가 있거든요. 사실 의사회라는 것은 경기도 의사회도 그렇고 남양주시 의사회도 그렇고 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체장 회의를 하면 항상 회원들 민원을 가져가서 사실 억울한 문제, 우리가 잘못한 문제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많거든요. 억울한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상생협의체가 되어 있어서 공단 본부장, 신평원 지원장하고 얘기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회원 민원 고충 처리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지 않는 의사회를 저희들은 만들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가 74년이 됐는데 경기도 의사회가 이번 집행부에서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메디뉴스라고. 그래서 네이버 다음에서 다 검색이 되는데 우리 회원분들께서 거기에 칼럼을 써주셔도 좋고 병원 클리닉을 또 소개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그게 영구적으로 남거든요. 네이버 다음 이런데. 그래서 해외에 가실 때 특히 개업하신 분들은 당신의 액티비티를 제출하라. 해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논문을 잘 쓰시기 힘드니까 칼럼 같은 거 쓰신 거 이런 거 제출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하고, 저희들 경기도 의사회가 지금은 회원들의 민원, 그러니까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환자들 민원 때문에 보건소에서 오기도 하고 신평원이나 공단에서 오기도 하고 민원만 받기만 하는데 의사도 민원을 낼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봉지기가 됐든 아니면 개업하신 분이 되셨든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면, 심지어는 어제 술 먹고 사고 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또 우스우고 하지만 저희들이 변호사가 또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상담을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면허취소법의 문제가 뭔지, 간호단독법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에 급할 때 우리 119 누르고 급할 때 112 누르듯이 급할 때 회원 민원 보충 처리센터 전화하시면 같이 우리가 회원들하고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양주시 의사회 총회를 축하드리며 우리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데 경기도 의사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홍 회장님, 제가 왜 축사를 모셔드리지 않겠죠? 여러분, 지도법 간호